토트넘 팬들에게 연속적인 패배는 분명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빌라전과 첼시 대결에서 눈에 띄는 선수 벤타쿠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팀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의 노력과 헌신은 경기장 안팎에서 빛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겪은 어려움들입니다. 지난해 토트넘 대 매트캐시의 경기에서 그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무릎 내측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이었지만 그는 단순히 부상당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료팀의 도움을 받으며 두 번이나 경기장으로 돌아와 팀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는 그의 정신력과 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벤타쿠로의 여정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그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미들즈브러, 선더랜드, 벌리, 찰튼, 더비 카운티, 헐시티 등 6개 팀의 테스트를 받았지만 모두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카페 청소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축구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헤미안이라는 작은 팀에서 그의 축구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벤타쿠로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극복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여정은 토트넘 팬들에게만이 아닌 모든 축구 팬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팀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승리를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도호쿠의 축구 여정은 마치 소설처럼 드라마틱합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 토트넘의 발을 디딘 그에게 주전 경쟁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극적으로 연속 출전의 기회를 잡으며 5경기에서 2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축구의 세계는 때때로 냉혹합니다. 경기 중 발생한 위험한 태클은 그의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후에도 그는 이전의 빛나는 폼을 찾지 못했고 결국 팀 내 경쟁에서 밀려 울버햄턴으로 이적했습니다. 1992년생인 도호쿠에게 토트넘에서의 주전 경쟁은 네티캐시에게 태클을 당하기 전이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축구 경기의 한순간은 때로 선수의 커리어를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태클은 축구계에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하며 개선이 필요합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선수들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로메로의 경우와 같이 지나치게 거친 플레이는 축구계 전반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축구는 단순히 승리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호쿠의 여정은 축구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반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매티캐시는 축구계에서 로메로만큼 대중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특별한 관심을 요구합니다. 리그에서 두드러진 덕지 플레이어로 인식되고 있는 그는 30장이 넘는 경고를 받으면서도 드물게 퇴장당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심판의 제재가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매티캐시의 플레이는 팀이 불리한 상황에서 특히 공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레드카드를 걱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경기에 임하며 때때로 공보다는 상대 선수의 다리를 타겟으로 하는 듯한 태클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플레이는 축구의 본질과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구는 스포츠 정신과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합니다. 때때로 실수로 인해 상대방에게 닿을 수 있는 태클이 있지만 매티캐시의 태클은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축구의 본질적 가치와 상충합니다. 승리를 위해 상대 선수를 부상시키는 플레이가 허용된다면 축구는 더 이상 스포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선수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축구계 전체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스포츠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매티캐시의 사례는 스포츠에서 공정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축구는 그 본질에서 경쟁적이지만 그 경쟁은 공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벤타쿠로의 부상과 재활 과정은 축구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드러냅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후 8개월 동안의 재활은 그의 왼쪽 허벅지 근육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된 120회의 물리치료 세션은 그가 필드로 돌아오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복귀를 가로막은 것은 바로 캐시의 태클이었습니다. 캐시의 태클은 벤타쿠로의 디딘발, 발목, 무릎을 직접 타격했으며 선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태클은 단순히 경기 중의 사고가 아닌 축구계가 직면한 심각한 안전 문제 중 하나입니다. 프로 선수들의 커리어는 종종 이러한 위험한 태클로 인해 끝나곤 합니다. 공을 노리는 낮은 태클과 선수의 무릎이나 발목을 직접 타격하는 높은 태클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캐시의 경우 사과 메시지 대신 태클 사진의 좋아요를 누른 행동은 부상을 당한 선수들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축구계 전체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선수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정의 강화와 축구 문화 내에서의 공정성과 존중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벤타쿠르의 사례는 축구가 직면한 문제를 넘어서 스포츠계 전반에서 안전과 존중의 문화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은 단순히 규칙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심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선수들의 안전과 보호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판정을 넘어서는 문제로, 특히 최근 토트넘에서 벌어진 부상 사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토트넘은 선수 부상과 징계로 인해 중요한 선수들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미드필더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벤탄쿠르 같은 선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팀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벤탄쿠르의 복귀는 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수 양면에서 팀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장에서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유효 슈팅과 패스 능력은 팀의 점유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심판은 경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선수들이 부상 없이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구계는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며 심판과 규정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선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에서는 한 선수의 중요성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벤타크로였죠. 팀의 운명을 좌우한 그의 기량은 팀 전술의 핵심이었습니다. 노세속과의 호흡은 중원에서 매력적인 연주를 선사했으며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의 경험은 그의 플레이에 마법 같은 터치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벤탄쿠르의 부재는 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대체 선수 호이피에르는 벤탄쿠르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벤탄쿠르는 그의 빌드업 능력과 득점 참여도로 인해 전통적인 10번 선수들과 비교될 만큼의 선수입니다. 그의 부재는 팀의 공격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노세소가 그의 자리를 메우려 애썼지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능력은 다소 봉인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토트넘의 전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격력의 약화는 나비 효과처럼 전체 플레이에 영향을 미쳤고 디테일이 사라진 축구가 펼쳐졌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전략은 실점을 최소화하기보다는 공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벤타크로 같은 핵심 선수의 부재는 득점 기회의 감소로 이어졌고 팀의 전반적인 성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 선수의 중요성과 함께 팀의 깊이, 즉 벤치의 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명의 선수가 팀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팀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벤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최근 경기는 특히 벤타쿠르의 부상에 대한 팬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부재는 팀에 큰 타격을 주었고 경기는 마치 주요 선수를 잃은 팀의 고군분투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축구 판정 시스템, 특히 오프사이드 결정과 부상 위험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오늘날과 같은 첨단 기술의 적용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VAR 시스템 같은 기술이 축구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축구 판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진전이며 선수들의 부상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사이드 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벤타쿠르의 부상은 축구계가 선수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선수들의 부상을 예방하고 부상 후의 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벤타쿠르의 부상과 그의 복귀 노력은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의 정신력과 인내심은 그가 8개월 만에 복귀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으며 이번 부상에서도 그는 극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팬으로서 그의 회복과 그가 다시 경기장에서 뛸 날을 기대하며 그의 헌신과 인내에 박수를 보냅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장이 됩니다.